네, 안녕하세요. 586 전체주의 집단의 정치 생명을 끝장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무르익어 가고 있습니다. 이 와중에 우리 보수 공화 시민을 위한 기운나는 뉴스와 해설을 매일매일 전해드리고 있는 세뇌 탈출입니다. 이 윤석열 정부의 이제 비서실에서 첫 낙마가 있었죠. 종교문화파트 비서관입니다. 시민사회 수석 밑에 있는. 한마디로 말하면 그런 자리에 안 두는 게 좋습니다. 왜 그러냐면 두는 순간 타겟이 돼요. 그리고 두는 순간 침투당하고 두는 순간 시비 걸리고 그거 그냥 아름아름 그냥 있는 듯 없는 듯 가는 게 최고입니다. 그런 자리 안 두는 게 좋습니다. 입 바른 소리를 좀 해온 사람, 좀 강골인 사람, 아마 김성회 비서관이 야인으로 살 때 평소에 좀 강골인 그런 입 바른 소리 혹은 약간 사나운 소리, 저도 잘 안 하는, 즉 동성애자는 치료받아야 된다. 저도 그런 얘기는 잘 안 하거든요. 근데 그런 이야기들이 몇 개 있어요. 그래가지고 결국 낙마를 당한 겁니다. 이게 이제 그러니까 다시 말하자면 지금 판이 그런 자리에 사람을 앉히면 그냥 타겟이 되는 자리예요. 간첩 같은 사람 앉히기 전에는. 근데 간첩 앉혀놓고 뭐 망신할 이유 있어요? 자리 없애는 게 낫습니다. 자, 오늘 그 같은 사정을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세뇌 탈출 잘 구독료 부탁 말씀 올립니다. 저희 세뇌 탈출은 게시될 때는 광고가 붙지 않습니다. 운이 좋으면 하루 만에, 운이 나쁘면은 뭐 일주일 열흘 지나서 광고가 붙을동 말동합니다. 도와주시면 보다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는데 커다란 도움이 되겠습니다. 이 전 세계적 규모에서 지금 그 ESGC 전쟁이 있습니다. ESGC 전쟁이 뭐냐? 이거 조금 이따 다시 설명드릴 텐데, 이는 이제 화석연료와 CO2 때문에 지구가 멸망한다. 그래가지고 겁줘가지고 뭐 사람들 꼼짝 못하게 하는 태양광으로 막 도배하고 바람개비로 도배하고 뭐 그다음 뭐 이러자는 얘기고요. S는 이제 사회적 책임,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라고 하는데 이게 뭐냐면은 결국은 그 남녀 성구분 없애자는 얘기예요. 그걸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남녀 성구분 없애는 게 기회적 사회적 책임이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G는 기업의 그 지배구조 약화시키자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좌파 NGO, 좌파 시민단체, 노조 이런 데들을 경영진에 대거 참여시켜서 기업의 아예 그 뼈를 노골노골하게 만들어 버리자는 그런 주장입니다. ESG가. 이걸 뭐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바람이 잘못 들려서 최태원에도 떠들고 최태원 회장도 그 다음에 뭐 법률 회사들도 떠들고 저거 들고 파면은 해외에서나 이런 학계에서 저기 그 좀 비즈니스 할 게 있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학계에서도 떠들고 뭐 그렇습니다. 이제 좀 이렇게 점잖은 사람들은 ESG까지만 떠드는데 이게 이제 좌빨 시민 단체로 내려오면 C를 떠들죠. C가 이제 역사 전복이죠. 우리나라에선 저게 이제 친일파, 축창 뭐 이런 얘기가 되는 거고, 미국에선 저게 이제 뭐냐면은 시스테믹 레이시즘, 그러니까 체계적 인종 차별이 미국 사회를 이때까지 지배해 왔다. 백인 우월주의가 미국 사회와 현대 문명을 이때까지 지배해 왔다. 이런 관점에서 역사를 확 뒤집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역사 전복이죠. 이 세계적 규모에서 ESGC 전쟁이 붙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그 해리포터의 저자 그 조한 그 J.K. 롤링도 저것 때문에 작살났죠. 그 정도로 사납게 불붙고 있습니다. 한국도 이게 이제 살벌해요. 윤석열 정부의 용산 집무실 앞에 최초의 그래도 한 500명 모인 시위 어디냐? 바로 이 색색까지 깃발던 그러니까 동성애, 뭐 양성애, 트랜스 옹호 집단들입니다. 여기가 윤석열 정부의 그 첫 집회입니다. 한 500명 정도 모였다 그래요. 신문 보도에 의하면. 이거를 또 법원이 이상한 결정을 했어요. 법원이 이상한 결정을 했습니다. 그 나중에 판사가 누군지 좀 뒤져봐야 되는데요. 그러니까 법률상 관저, 용산은 관저가 아니기 때문에 100m 이내에서 시위해도 된다예요. 잠을 안 자니까 관저가 아니라는 거죠. 청와대는 잠자는 곳과 집무하는 곳이 붙어 있었죠. 그러니까 관저 겸 집무실인데
이게 관저가 아니기 때문에 100m 이내에서 집회해도 된다. 뭐 그런 희한한 법원 판결이 있었습니다. 좀 이상한 판사죠. 그래서 아무튼 그 용산 그 집무실 그 바로 앞에서 이렇게 시위를 한 모양이에요. 이게 이제 흔히들 이제 윤석열 정부 아래서 뭐 민노총이 엄청나게 투쟁할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노조가 투쟁 동력을 많이 상실했어요. 왜냐하면 보통 사람들이 지금 다 골로 가고 있는데 이 노조들이 보통 지금도 연봉이 한 뭐 오버타임 그러니까 초과 근무하면 연봉이 1억씩 휙휙 넘어가거든요. 그런데 와서 극렬 시위를 한다? 국민들한테 지탄받죠. 그렇다 그래서 지금 종중 친중이 뭐 그런 뭐 슬로건 내걸고 할 수 있냐? 사드 배치 반대 뭐 이렇게 해서 그 뭐 많이 뭐 국민들 지지 받을 수 있냐? 없습니다. 여기도 이제 무기력해져 있어요. 종북 친북도 슬로건 내걸고서 싸울 수가 없어요. 김정은 수령 만세, 김정은 국방위원장 만세, 김정은 국방위원장만 생각하면 심장이 덜컹, 심장이 쿵쿵 뛴다. 그래서 김정은 심쿵. 진짜로 깃발 그렇게 걸고 시위했어요, 쟤들. 불과 3년 전에. 민노총이 만약에 최근까지 시위했듯이 재벌 곡간 700조 원 털어서 나눠 갖자. 이런 식의 플래카드 걸고 시위하면 지금 그게 사람들한테 호응받을 것 같아요. 못 받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노조, 종중, 종북 다 사람들로부터 외면받습니다. 이제는. 그럼 586 쉴드 치기. 대장동을 어떻게 쉴드 칠 거냐고요. 이모를 어떻게 쉴드 쳐요. 한국 3M을 어떻게 쉴드 칩니까. 카톡 300건이라고 주장했잖아요. 이 무슨 판사는. 카톡이 300건이고 뭐 이런 헛소리 그걸 어떻게 쉴드 칠 거예요. 저 쉴드 못 친다고요. 즉 다시 말하자면 저런 분야들은 다 무기력해졌어요. 지금 쟤들이 매달릴 수 있는 유일한 거는 뭐냐? 차별금지법, 그다음에 평등법 두 개 같은 겁니다. 그것을 법제화하는 것, 그 투쟁에 매달릴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좀 희한하게 된 거예요. 근데 이제 상황이 이렇다는 것을 우리 부지런한 또 예민한 기독교 보수 공화주의 세력이 감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사진이 5월 14일 용산인데 5월 15일 오후 2시 반에는 여의도에서 대규모 집회가 열렸습니다. 500명 정도가 아니죠. 여기는 한 2만 명, 1만 명 이렇게 모였습니다. 기독교 보수 공화주의 모임입니다. 그래서 차별금지법, 평등법을 제정하면 안 된다. 차별금지법, 평등법은 무슨 문제가 있냐. 차별금지법, 평등법은 한마디로 한 두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는데요. 우선 첫째는 동성결혼을 민법상 부부로 해라. 그러니까 며느리가 남자고 사위가 여자인 거예요. 말하자면. 그리고 그렇게 되면 이제 민법상 부부가 되니까 입양을 할 수 있어요. 애가 어렸을 때부터 보고 배우는 게 남자가 남자끼리 부부, 여보, 당신 하는 거 보고 배우고 여자끼리 여보, 당신 하는 거 보고 배우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이제 법이 다 바뀌어야죠. 한 걸음 더 나가면 주민등록 뒷번호가 01 이렇게 성별이 나타나게 돼 있는 거 그거 다 바꿔라. 이 주장 나와요. 왜냐면 01만 봐도 이게 태어날 때 남녀가 구별된다 이거지. 그러면 트랜스는 어떻게 가냐 이거예요. 얘들은 남녀 성구분을 없애라요. 트랜스가 남자에서 여자로 바뀌는 정도가 아니라 남녀 성구분을 없애라요. 그래서 미국이 패스포트에서 바이든 정부 때 그 성별 구분에 1, 2, 그 다음에 X를 넣었잖아요. 제3 X를. 남녀 성구분 부정하는 사람. 그래서 이제 그렇게 바꿔라 이거죠. 그래서 첫 번째가 그러니까 동성 커플도 민법상 부부가 돼야 된다. 그 다음 두 번째가 이제 남녀 구별을 못하게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게 번지면은 지금 미국 캘리포니아 같이 남녀 구분된 화장실을 두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차별이다 이거야. 남녀 구분 화장실이 차별이에요. 이게 차별금지법이 거기까지 가는 거예요, 이게. 이런 법이 이제 세 번째가 문제가 뭐냐면 특징이 예를 들어서 이런 법을 비판한다든지 혹은 동성애를 뭐 성경 말씀에 보니까 동성애 안 됩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한다든지 난 동성애 싫어요 한다든지 이러면은 그게 차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비판을 하면 처벌받아요.
저같이 상습적으로 비판하면 감옥을 갑니다. 그래서 이게 무서운 법이에요. 차별금지법, 평등법이. 이 완전히 입에다 자크를 채우는 법이라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기독교 보수공화주의가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아주 행진도 아주 크게 했죠. 예, 굉장히 크게 했습니다. 예, 이건 뭐 저도 교회 문턱 바깥이지만 감사하게 생각을 해요. 이분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떨쳐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그 ESGC,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기후 종말론 E, 환경, 그 다음에 사회적 책임이라는 이름 아래서 남녀 성구분 폐기하는 것 S, 그 다음에 기업의 지배구조 약화시키는 것 거버넌스 G, 그 다음에 역사정복 캔슬 C. 여기에 우리가 전쟁을 하려면 이 전쟁하려면 그냥 이 아까 본 일요일날 집회 같은 것도 중요하지만 보다 근본적인 게 하나 있어야 돼요. 그 토대가. 이 전쟁은 기본적인 본질이 정신과 문화와 컨텐츠에 관한 전쟁이에요. 그래서 싱크탱크가 필수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싱크탱크가 웹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온라인으로 된 주간 보고서, 위클리 리포트를 내줘야 돼요. 저 주간 보고서가 뭘 다루냐? 예를 들면은, 헌법재판소, 대법, 고법, 지법, 변호사, 법률회사, 법학회, 행정학계. 이런 데의 흐름을 계속 알려줘야 돼요. 예를 들어서 헌재가 남자 병역 필에 대한 가산점을 부여하는 것이 반헌법이다. 헌법에 어긋난다라 그래서 금지시켰잖아요. 이게 저것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남녀 성구분 없애는 흐름이랑 관계가 있어요, 저게. 그 다음에 국가인권위 같은 데가 예를 들면 동성애 비판 같은 거 하는 거를 언론에 내지 마세요라고 언론협회랑 저걸 했다고요. 협약식 같은 걸 했어요. 협약이 있어요, 제가 알기로. 그래서 언론에서 동성애 비판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안 나와요. 예를 들면 동성 결혼을 주장하고 차별금지법을 주장하는 집회는 아까처럼 멋있게 보도가 되는데 어저께 일요일 날 있었던 저 기독교 보수 공화주의 쪽 집회는 언론이 보도를 축소한다고요. 근데 국가인권위는 두 얼굴이잖아요. 이쪽은 유엔 기관이고 이쪽은 대한민국 기관이에요. 돈은 대한민국에서 받아 쓰고. 국회에서 지금 차별금지법 평등법으로 법이 대여섯 개가 발의돼 있다고요. 지자체에 가면 저게 무슨 조례로 해서 한 수천 개가 깔려 있어요. 저 관련으로 전국 지자체에. 최근 들어서. 광역의회, 지방의회에서 조례보다 더 흉악한 게 많이 거론되고 있어요. 이런 것들을 매주 리포트를 해줘야죠. 그 다음에 해외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나. 이게 전 세계적 규모로 일어나는 거여서 그것들이랑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미국, 서유럽. 그 다음에 심지어는 동성애 비판, 동성애를 찬양하는 것, 혹은 동성 결혼을 주장하는 것을 보도해 줄 뿐만이 아니라 동성애 했다라 그래서 잔인하게 때려 죽이는 근본주의 이슬람. 저것도 또 보도해 줄 수 있죠. 그 다음에 동성애를 보통 이제 중국은 어떻게 보는지 모르는데 러시아 같으면 굉장히 심하게 저거 단속하거든요. 민족파리 독재죠. 민족파리 독재. 심하게 형사처벌을 한다고요. 저는 동성애 형사처벌 대한민국에서 그런 적 없잖아요. 앞으로도 동성애는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제가 반대하는 거는 동성혼을 민법상 부부로 인정하는 거, 그거 반대. 그 다음에 동성애나 기타 트랜스를 비판할 자유를 차단하는 거, 그거 반대. 그 비판할 자유를 차단하는 게 그게 평등법 차별금지법이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다국적 기업, 미국 엔터 산업계, 헐리우드, 디즈니, 미국 주류 미디어, CNN, 뉴욕타임스, 워싱턴 포스트, 미국의 이쪽 보수공화 비판 미디어, 이런 흐름들. 그러니까 미국 쪽에서 어떻게 이 싸움이 전개되나. 이 다국적 기업에서는 대부분이 이른바 젠더, 그러니까 남녀 성구분 해체, 무한 젠더를 지지해 줍니다. 저쪽에 돈을 풀어주고. 다국적 기업들이 그래, 다국적 기업들이. 그 다음에 학계 저작물, 저거를 옹호하는
옹호하는 논문, 옹호하는 저작물들이 뭐가 나왔고 또 저걸 반대하는 건 어떤 논리로 뭐가 나왔는지 그걸 알려주는 거. 온라인 주간 비평서예요, 일종의. 근데 이게 국내 국외 또 각 분야에 다 걸친 저 문제, ESGC에 관한 문제로. 저런 게 이제 매주 예를 들어서 한 10페이지짜리 보고서가 나와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쭉 어디서 뭐 나왔고 어디서 뭐 나왔고 뭐 있고 정리돼서 쫙 그게 정리된 게. 그 다음에 아동 청소년 컨텐츠 데이터베이스가 돼야죠. 모든 학년, 모든 출판사, 교과서, 교수자료, 참고서, 단행본, 그 다음에 멀티미디어 컨텐츠. 저 뒤지면은 예를 들어서 뭐 성인지 감수성 뒤지면은 쫙 나오고 남자, 여자 이렇게 뒤지면 또 쫙 나오고 애들한테 뭐를 얘기하고 있나 어렸을 때부터 뭘 가르치고 있나 저게 있어야 그 다음에 이제 이상한 교사 조직이 이상한 교사 노조가 애들의 인성과 영혼을 어렸을 때부터 파괴하는 것을 적발해내고 우리가 대항할 수 있죠. 또 온라인 위키 백과사전 여기 좀 개판 나 있다고 저는 봅니다. 위키백과나 나무 위키 같은데 이것에 베이징이나 평양이 어떻게 침투해 있는지 그 침투를 막아내는 장치가 뭔지 필터링과 보호 장치가 뭐가 돼 있는지 그들 말 안 듣죠. 그러면 거기에 대항하는 거를 만들어줘야 될 거 아니에요. 대항하는 거 제가 계산해 보면 위키백과 초장에 온라인 위키 백과사전 온라인 사전 같은 경우에 초장에 위키백과보다 좀 좋은 거 만드는데 한 5, 6억 들고요. 그거 만들고 나서 그 좋은 걸로 관리하는데 월 한 5천만 원 뭐 월 1억이면 좋은 걸로 관리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자라나는 그 청소년들이 또 일반 사람들이 온라인 사전 뒤질 때 제대로 된 사전을 쓸 수 있도록 이런 정도는 갖춰야 저 싸움을 해요. 밑에서 저게 딱 받쳐줘야 된다고요. 컨텐츠 싸움이거든요. 그래서 이건 뭐냐면은 우리의 정신 문화를 건강하고 제대로 발전시키기 위한 삼투막이에요. 모든 생명체는 삼투막 멤브레인을 가지고 작동을 하죠. 우리 이런 데도 다 삼투막으로 작동을 하죠. 그러니까 이제 그 영양분 왔다 갔다 하는 것도 그러니까 농도가 짙은 데서 농도가 낮은 것으로 이렇게 빠지고 그러니까 흡수하고 배출하고 이게 돼 있어야죠. 모든 우리 정신 문화도 이거를 못 만들면 대한민국 같으면 이걸 못 만들면 한국은 전 세계 ESGC의 하수종말 처리장 돼 버립니다. 미국에서 만들어지는 유럽에서 만들어지는 개쓰레기 같은 ESGC 그 이야기가 여기에 그냥 다 쌓여 갖고 전 세계 ESGC 쓰레기의 그 하수종말 처리장 돼 버려요. 반면에 이걸 잘 만들어내면 세계 최강의 문화가 갑니다. 이 영어권과 한국어는 다릅니다. 영어권은 이게 삼투막을 만들 수가 없어요. 전 구조가. 뭐냐면 영어는 전 세계의 모든 컨텐츠가 집중되는 용광로 혹은 바다예요. 그냥 그 자체가. 그러니까 저기서는 자기들끼리 그냥 끝까지 해서 투쟁할 수밖에 없어요. 미국 사람만 영어 쓰는 거 아니고 영국 사람만 영어 쓰는 거 아니잖아요. 다 쏟아져 들어온다고요. 저기로. 영어권으로. 바다예요. 저기는 그냥 자기들끼리 투쟁해야 되는데 한국어는 이게 별도의 작은 문화를 이루고 있다고요. 작은 문화권을, 한국어권을. 그럼 이 문화권을 제대로 방어해내기 위한 이 문화권이 제대로 성장해내기 위한 삼투막은 어딨냐 이거예요. 제 얘기는. 그게 바로 ESGC와의 싸움입니다. 이런 종류. 전 세계적으로 그릇된 사조, 그릇된 풍조가 범람하고 있을 때 이것을 비평하고 견제해주고 버텨내주는 그 보호막이 어딨냐 이거죠. 그 건강한 자기 정체성을 유지하기 위한 막이. 부끄러운 게 이거 제가 다 계산해 보면 초장엔 조금 돈이 들지만 한 달에 한 2, 3억이면 이거 유지가 돼요. 괜찮은 삼투막이. 그게 돈도 안 모이고 여기에 관심도 없는 거예요. 가진 사람들도 그렇고 뭐 기관들도 그렇고. 근데 이제 윤석열 정부가 됐으니까 이번 6월 지방선거 끝내고 이거를 좀 만들어야 되지 않냐.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자, ESGC라는 게 뭐냐. 이게 악마 내러티브인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E는 환경입니다.
environment. 결국 이건 뭐냐면 CO2와 화석연료가 인류를 멸망시킨다 이 소리예요. 이 생각, CO2와 화석연료가 인류를 멸망시키고 지구를 멸망시킨다는 생각에서 빠져 있는 건 뭐냐면 인간이 화석연료를 떼지 않았을 때도 CO2 레벨과 온도 레벨이 지금보다 훨씬 더 큰 폭으로 춤을 추었거든요. 장기적으로. 지금 우리가 아마 CO2가 뭐 한 200, 300 ppm 될 텐데 뭐 400, 500, 600 막 올라가요. 옛날 그 공룡 살았을 때 이럴 때 보면. 그러면 그때 공룡 살았을 때 그거 한 번 뿌리냐? 아닙니다. 이렇게 한 8만 년 주기로 이렇게 춤을 춰요. 큰 사이클을 그리면서. 그럼 이건 어떻게 설명할래? 이건. 즉 다시 말해서 니들이 지금 말하는 이 CO2와 화석연료가 CO2를 만들어냈고 그게 지구를 멸망시킨다는 얘기가 이때까지 지구의 역사랑 안 맞아. 뭐가 좀. 이 모델 좀 내놔봐. 모델 맨날 바뀌어요. 모델 없습니다. 쟤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뭐냐면 사회적 책임이죠. Social Responsibility. 이게 뭐 말은 근사한데 이게 결국 DIE입니다. Diversity, D, Inclusiveness, I, 평등, Equity, E입니다. 그래서 Diversity는 다양성이고 I는 Inclusiveness는 이제 포용성이고 이제 E, Equity는 평등성입니다. 결국 뭐에 대한 거냐? 남녀 성구분을 없애자는 거예요. 남녀 성구분을 없애서 여러 가지 종류의 다양한 성적 취향 그게 다 평등하게 다 민법상 부부될 수 있고 그 상태로 우리가 다 포용해야 된다 이거야. 무한 젠더죠. 남녀 양성구분 해체입니다. 결국. G는 뭐냐? 기업 지배구조 거버넌스입니다. 이건 좌파 NGO에서 노조의 경영참여 확대인데요. 저렇게 되면 어디가 멍이 드냐면은 삼성전자나 우리나라 대기업들과 같이 제조업체의 직격탄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네이버에는 좌파 NGO 인사와 노조가 참여해도 별 상관없어요. 혹은 예를 들면 뭐 땡땡 투자금융사 별 상관없어요. 특히 월스트리트 같으면 또 그런 데 많이 참가를 안 해요. 왜 그러면 거기는 다 급여 체계가 이 정규직 급여가 아니라 전부 뭐 보너스, 뭐 성과급 이런 체계여서. 근데 이건 어디에 직격탄이 오냐? 제조업체에 직격탄이 온다고요. 월스트리트와 실리콘밸리는 타격이 없다고요. 그래서 ESG를 누가 떠드냐? 월스트리트와 금융계가 떠드는 거예요. 실리콘밸리가 떠들고. 그 다음에 연예계와 영화, 예술, 산업계가 떠들고요. 지도층 인사들이 찬양하고 우리 같으면 이제 재계에선 최태원이 이걸 찬양하는 편이죠. 그 양반 왜 그런지 몰라.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무슨 문제가 있냐. 그 UN 등 국제 거대 관료 조직이에요. 제가 이제 다른 그 예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지금 국정원 제1차장의 권 차장이라 그래서 좋은 분이 왔어요. 근데 그 양반이 그 전에 어디 있었나? 국정원 출신이에요. 쭉 그러다가 이제 그 문재인 정부 때 이제 한직으로 쫓겨나가지고 잠시 몸을 담은 데가 UNGC라는 기관에 몸을 담았더라고요. 양력을 보니까. 그 UNGC를 가서 봤어요. 그랬더니 이건 UN판 전경련이더만. UN이 나서가지고 전 세계 기라성 같은 기업을 모아놓은데요. 그 UNGC가 처음에 만들어질 때 10대 원칙이 표방됐더라고요. 10 principles. 그 10대 원칙을 보니까 뭐 인권이라든지 환경오염 반대, 환경오염은 반대해야죠. 저 CO2 뭐 화석연료 이런 문제가 아니니까. 뭐 이런 것들이요. 그 다음에 이제 반부패, 부패 우리 반대한다. 뇌물 주는 거 반대한다. 이런 거죠. 다 맞는 얘기야. 10개 항목은. 그런데 그거 말고 원래 만들어졌을 때 표방된 10개 원칙 말고 요즘 나오는 걸 보니까 느닷없이 뭐가 끼어 있냐. 젠더 퍼스펙티브가 끼어 있어요. 젠더 퍼스펙티브란 건 뭐냐면 무한 젠더 찬성을 뜻해요. 남녀 양성 구분을 없애는 걸 뜻해요. 남녀 양성 구분을 인정하지 않는 관점. 그걸 쟤들이 젠더 퍼스펙티브라고 불러요. 젠더 관점이라고. 유엔이 굉장히 망가져 있습니다. 국제기구들이. 엄청 침투돼 있어요. 저 ESG에. 저 땡땡땡땡땡땡 점쳐놓은 데는 뭐냐. 잘 나가는 사람들, 유엔의 뭐 이사들, 뭐 유엔의 뭐 외교관들, 잘 나가는 사람들, 기업계, 뭐 월스트리트, 돈 많은 사람들. 저기는 저 점친 데서 끝나.
그런데 저게 그거보다 하나 현장으로 딱 떨어지면 바로 뭐가 추가되냐 저기에. 학계, 좌파, NGO, 언론이 딱 뛰어드는 순간 저게 뭐가 추가되냐면 역사 전복이 추가돼요. 그래서 ESG가 ESGC로 바뀌어요. 다시 말하자면 최태원은 ESG까지 떠들죠. 이게 딱 바깥으로 나와서 어떤 단체가 ESG를 표방해. 그럼 그 단체는 거기에다 뭘 딱 끼워드냐? 친일파 척결 이렇게 끼워드는 거예요. 역사 전복에 끼어들어요. 거기에. 미국 그런 구조예요. 미국도. 그러니까 잘 나가시는 분들은 근사하게 모여서 ESG까지만 얘기하고 빠져. 그럼 좌파가 그거 받아가지고 역사 전복 결합해. 그런데 미국의 집권당이 좌파 극좌에서 장악돼 있어. 그러면 대통령이 나서서 역사 전복을 결합시켜. ESG-C로. 그런 구조죠.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죠. 미국과 유럽은 지금 ESG-C에 대한 전면전이 펼쳐지고 있습니다.